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진행을 맡은 사무처장 황한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무림프로 8기 추석에 함께해 주신 우리 태양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의 원활한 진행 후에 휴대신 휴대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범식에 앞서 제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초청 강연회가 있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우리 초청 연사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천 공동체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이 조남근 교수님은 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서명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무처장 등을 보직을 두루 역임하셨고 현재는 세명대학교 대학교육 혁신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조남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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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특히 아까 영상을 보니까 2000년도에 창립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전년 들어서 벌써 이제 8기 출범식이 특히 축하드리고 앞으로 오늘 8기 출범식을 계기로 해서 또 도약해서 제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고 기원 드립니다. 우리 윤성종 대표께서 30분만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50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요. 네. 역시 그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누구든지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공동체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시민이요. 시민은? 우리 대표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선물을 드리거든요.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참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우리 사회죠.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 돈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그 100만 창자 이상이 된 사람들의 42명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하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7, 8년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걸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씩 드리는데 우리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가 이걸 한 권 가져와서 그래서 이게 이 사회의 큰 병폐가 뭐냐면 믿음을 기억하지 않아가지고 큰 문제인데 의료 포럼이 그런 사회를 변화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내일 3명대로 받으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감해야 이런 게 옵니다. 1%의 행운이 그리고 용감해야. 이거 읽으시고 돈을 더 많이 벌으시면 네. 의리 포럼에 많은 돈을 좀 기부하셨으면 발언을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시민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핵심적인 얘기를 답변하셔서
제가 그 음흉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제천을 바꿀 수 있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역시 시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어렵지 두 번째 문제는 쉽게 나와요. 우리 사회의 주체가 시민이다라는 것은 우리 그 회원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시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된 게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민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때는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시민의 의미가 아니고 노예든지 여기 여성분들도 계신데 여성분들은 시민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의 개념을 그리스 시대부터 찾지는 않고요.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 3대 혁명,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의 힘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 중에 이제 1688년에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는데 이때 이제 시민들이 당시에 평민들이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는 그런데 그때 큰 사상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명예혁명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1775년에 민병대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영국군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년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영국을 몰아내고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것도 역시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그 구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시민들의 많은 사상자도 났지만 결국은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시민들의 뜻을 관철하게 되죠. 이렇게 이 3대 혁명이 결국은 시민혁명이었고 그 시민혁명이 세상을 다 바꿔놓게 된 거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이제 바로 이런 시민의 그 역량을 한때 결집시켜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결사체가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관심을 안 두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성격적으로 보면 이 시민단체는 NGO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개인 회비를 내서 이 조직을 움직이면서 공공선을 실현하시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이다. 그래서 이런 NPO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민단체의 우리가 성격을 규정해 보면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 자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당파적이고 비종교적이다. 당파성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본 주제에 맞게 우리 제천적 발전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단체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죠.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제 지방의회가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바로 거기에 더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우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개 이제 먹살 바쁘니까 시민들은 대부분 자기 생업에만 종사하지 제천 지역사회의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민단체들이 그러한 시민들의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또는 변화를 촉진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잠재적인 힘을 모아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정부가 있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시민단체 역할이다. 그래서 제3섹터의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5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이제 언론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시민단체 역할.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오늘 토요일 날 오후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5개 그 정부의 부서 중에 하나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거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그래서 3개의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시민단체 역할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을 이제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을 비판할 때는 당파성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당파성이 있으면 서로 그 당파성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시민단체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고 그 조직 구성원 간의 응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당파성을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비판할 때 비판들은 많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이런 의기 포럼과 같은 이런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그래서 독수리 같이 멀리서 볼 수 있고, 또 좁쌀 한 풀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참새처럼 또 미시적인 관찰도 하고, 또 어둠 속을 잘 헤쳐나가서 자기의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박쥐 같은 눈,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춰야만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 그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사회는 뭐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갈등을 시민단체들이 부추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현장성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해야 되겠고요. 또 이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균형 있는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론 형성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까 우리 그 15년 동안에 14년 동안에 의리 포럼의 활동을 보셨는데요. 이 여론을 형성해 감으로써 이제 그 사회 변화에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건데요.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마산 뭐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폭넓은 네트워크, 그래서 지역별로 네트워크도 있지만 사회 단체 간의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여기 그 회원분들 명단 보니까 이제 여기에 정회원으로 운영위원들이 계시고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계신데요. 여기 몇 분 가지고는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폭로보다는 설득을 통한 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거를 꼭 관찰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늘 우리 시대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사회적인 학자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역할. 정말 그분들에게 어떻게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어떻게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도 역시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구석구석 찾아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민단체들이 그런
대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대안 제시자로서의 역할인데요. 그 시민단체가 이제 선진국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그 시민단체가 굉장히 발달한, 특히 영국 같은 나라들은 그 정부나 또는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소수의 단순한 그 위원 자격으로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시민단체가 활성화돼서 역할을 잘 하려면 바로 이 정책 결정에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덜러리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나의 위원으로만 참여하게 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그런 이 참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결정에 힘을 보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미래장적인 판단, 그리고 대안이 있을 때는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당사자들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문가로서 또는 이에 당사자로서 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인데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제천 같은 경우 이제 기초자치단체, 지방 정부의 그 정책을 또는 정책 수행을 감시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활동도 감시의 폭을 넓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시민단체는 도덕성이 무너지면 설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이 청렴성이라든지 이 도덕성이 없으면 아무도 그 시민단체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도덕성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가 이제 먹튀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대표자가 수억을 뇌물을 받았다라든지, 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대표자가 또 수억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은 힘을 잃고 그동안에 많은 회원들이 쌓아온 그런 공든탑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시자는 갑이 아니라 갑으로 행동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갑이 아니라 봉사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필요한 게 어떻게 하면 시민단체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람들이 합니다. 시민은 없고 시민단체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얘기를 추장만 있고 인디언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시민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특히 그 회원의 형식상으로는 가입해놓고 참여를 안 하는 회원들이 많고, 또 거기에다가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보면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대개 지역에 명망 있는 몇 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의사결정 과정도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권력이 과두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별로 참여에 대한 재미를 못 느끼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내 참여가 얼마나 이 사회 발전에 의미 있고 유익하다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 단체 자체가 별로 전문성이 없어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시민이 있는 시민단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의리포럼은 그렇게 회원들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핵심적인
회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14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어제 저녁에 술을 한잔 했더니 목소리가 잘 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재원헌법이다. 여기 있어야 조직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경상남도 자료가 별로 없어요. 이 시민 단체들이 얼마나 지원금을 줬는지. 찾다 보니까 2009년도 자료가 조금 시간이 지났기는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에 이제 531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민간단체가 67개의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가 67개의 69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6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은 단체가 5,500만 원, 가장 적게 받은 단체 2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단체가 5차원에서 18개밖에 없어요. 거의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한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발전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당선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시민단체들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뚝 끊어지는 이런 경향 때문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지역들의 재정 확보 방안을 살펴봤더니요, 이제 보조금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은 단체는 비판 감시 기능을 많이 상실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단체로서 본래의 공익적인 공공선언을 실현하는 역할을 잘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문제인데, 일단은 회비 납부율을 향상시켜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단체마다 성격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몇 개 시민단체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하고 아주 밀착돼서 연계시키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래 목적이 뭐냐, 의리포럼이 목적이 뭐냐. 근데 그 목적에 맞게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단체의 경우에는 비판 자체에만 몰두해서 대안도 없고 비판만 해서 오히려 자본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체의 목적은 상당히 문서상으로는 공익적인 활동인데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정계 진출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계에 진출할 필요성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시민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정치계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정계 진출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하면 그 단체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본래의 활동,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물론 제가 의리포럼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백화점식 활동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종합적 시민단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안 문제에서부터 경제 문제, 사회 개혁 문제, 도시 개혁, 부정부패 추방, 또 선거 때는 후보자 검증해야 되죠. 농업 문제, 여성 문제 다 손을 대다 보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시민단체는 조금 그 굴독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집요하게 1년, 2년, 3년, 4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목표를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많이 손을 대다 보면 움직이긴 하는데 크게 뭐 하나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식 활동,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활동보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서 그 목표 달성할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전문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활동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요, 이 익산시 희망연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를 프로젝트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이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풀뿌리 민주정치에서 중요한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익산시 희망연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그 공무원의 의존적인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고유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청 또는 공무원 의존적인 자율성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런 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대개 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공무원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이 수행이 되는데 위탁 운영도, 그러면 이 시민단체가 시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민단체를 이해하게 되는, 그리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으로 프로그램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위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제가 그 제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마을 지도자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또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면서 이 실무자들이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서 실무 능력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실무자들 양성 또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이제 그 관계되는 여러 가지 토론회, 정책평가 자문, 이런 환경 조성 사업,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일들을 해내고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시민단체 역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지금까지는 이제 주민자치센터 외에 웬만하면 그냥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시민단체 자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 풀뿌리 민주정치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의리포럼 같은 경우도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그 제안서를 내서, 또는 아니면 우리 그 대천시에 거리대에서 우리 시민단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은평구의 사례인데요. 은평구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아니고, 이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이
마을 만드는 활동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넷바위골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응암동에서는 마을 축제를 이제 시민단체에서 받아서 했고, 녹색 가게도 운영하고, 또 은평구의 대치동에서는 어린이 마을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결국은 어린이 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직접 운영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일들을 은평구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는요. 연수구에서는 역시 그 포럼인데요. 주로 이 포럼에 관한 내용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소외계층 분야에 관한 포럼을 많이 열었고요. 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럼도 열고 토론도 하고 관심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민단체에서 지금 여기 의원님 나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관심이 있으시지 없거든요. 여기 지금 이천 연수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천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의원님들하고 자주 하다 보면 의원님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시민단체가 더 현실성 있는, 현장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과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자주 여는 것만 해도 저는 시민단체 역할을 굉장히 크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때는 물론 자주 검증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분이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도 검증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공약 이행했는지 뭐 이런 거 평가한 거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놓고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 잠시 현혹시키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 차라리 이것만 계속 이런 사업만 한다든지 이런 조금 전문성 있게도 하면서 정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의원님들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한테 거리도 하고 정말 지키는지 한번 보겠다. 다음에 선거에 한번 주시하고 그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겉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뒤에서 비판하는 것 가지고는 세상이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이제 시민사회단체 연합에서 한 게 이제 대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집체가 많이 되니까 이제 시민단체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정책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시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라. 시정혁신위원회를 관주도로 만들 게 아니라 골고루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시정혁신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검토하게 하라. 이런 정책 대안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 참여 예산이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 정보를 공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국 도청 후보지 선정, 여기에는 이런 조건들, 지식도시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청년들의 공적 활동 지원을 위한 중심, 이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할 때만 도청이 될 수 있다. 이런 큰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 대구시에서 하는 그 정책 비전, 그 도시의 비전과는 다르게 시민사회단체 연합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젊은 도시여야 된다. 안전과 자유를 우선하는 안전 생태도시, 소비자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도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문화도시, 자율과 협력을 지향하는 교육 지식도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그래서 이제 압력을 가하고 대구시에서는 이거를 위한 팀을 만들어서 순수하게 정책 대안을 만들고, 그럴 때 이제 시민 단체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관철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 단체들이 힘은 다 개인적으로 잠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제천시에서 어떻게 발전을 위한 전략을, 시민단체 활동의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양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는 여기는 이제 연대한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사회적 경제 그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 이제 나눔 장터를 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나 또는 몇 개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 사회단체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이걸 했더니 물론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 상품도 팔고 이렇게 해서 남양주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킨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시민사회단체의 그 소통을 통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슬로 깨느냐, 깨서 정말 그 구슬로서 가치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너무 그 시민 사회단체들이 하는 활동이 거의 그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하는 일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경제적인 지원, 그 다음에 후원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하면 기분이 상당히 상하게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지원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민단체를 잘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 거죠. 세제 혜택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영국이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마치면서 말씀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127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활동하는 분들 중에 이제 상근직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상근직 근무하는데 그 보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수가 얼마냐, 현재 생활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35%만 가능하다고 그러고, 이건 아마 큰 사회단체일 겁니다. 이거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가 65%인데 어떻게 그러면 생활을 하느냐 그랬더니 맞벌이, 가족 친지,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단지 사명감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해서는 62%가 아주 만족한다 그러고 보통 이상 만족한다가 86%나 돼서 이분들의 마인드는 굉장히 헌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열악한 근무 요건, 낮은 임금 때문에 희생 모드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인내의 한계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 있는,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이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활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제천시장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샅샅이 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음식을 먹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행사를 하던 무슨 정책을 우리가 보러 가든 내가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고 통찰하고 그리고 내가 시장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제천에 도입해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나는 정말 제천에 관심이 있는 제천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인가 이거를 스스로 늘 되뇌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역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단한 인내심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고 굉장히 강구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비판하고 이럴 때 설득하고 그분들을 늘 교육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하는 자세, 열정과 헌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피 아난 7대 UN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했는데요. 21세기는 시민단체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정말로 시민단체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는 아직 좀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는 영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분투라는 아프리카의 반투족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우분투라는 말이랍니다. 그 우분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I am because we are 또는 you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관계, 연대, 공동체 의식인데요. 이 우분투라는 이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우리가 남인가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는 남이 아니고 우리 제천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프리카의 누구죠? 26년간 남아공에서 넬슨 만델라가 이걸 남아공을 통합시키는데 굉장히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 바로 이 우분투라는 말이랍니다. 내가 있는 거는 당신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있는 거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그래서 공동 운명의식을 가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함께 가서 멀리를 가는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 시민단체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결국 밑바탕이 돼서 제천 지역을 공동체로서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30분보다는 좀 길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건강하십시오. 조남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